한국에 커서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이 커서 코리아에서 주최한 미덕, 그러니까 만나서 커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자리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커서 미덕에 다녀온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제가 느끼고 또 생각한 AI 개발 도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커서 코리아는 사실 커서 본사에서 인정한 한국의 커서 사용자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으로 열어서 어, 한 5개 정도의 세션을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실제로 커서를 활용했던 사례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공식적인 후원 행사다 보니 커서 공동 창업자인 분이 직접 영상을 보내오셔서 그 영상을 또 보고 커서가 어떤 방향으로 커나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커서에서 바라보는 한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인상 깊었던 건 네이버랑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내부의 생산 도구로서 커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과도 협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조만간 아시아의 지사를 하나 세울 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션들은 한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캐럿, 유메타랩, 그리고 캔디드, 그리고 인덴트, 로켓펀치까지요. 이렇게 5개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관통한 어떤 큰 주제가 하나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요 꼭지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회사가 자신들의 서비스에 커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커서 룰즈, 그러니까 커서의 어떤 인공지능이 참고해야 할 규칙을 정의해두는 문서, 이 커서 룰즈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어, 던지는 걸 저는 들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커서를 잘 쓰고 프로덕트 레벨까지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명백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커서 룰즈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들 해주신 것 같아서, 아, 저도 룰즈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서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규칙을 정의하는 게 어, 커서를 100%,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캐럿이라는 팀이 발표해준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코드 룰즈를 어떻게까지 정의하는지 봤더니 뭐 프로젝트 소개는 말할 것도 없고, 코드의 구조, 그리고 코딩 규칙, 심지어 어떤 패키지에서 임포트 해와야 하는지에 대한 임포트 가이드도 적어둔다고 하셨고, 그리고 뭐 모노레포가 됐건 각각의 모듈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제가 유틸 함수들을 따로 정의하기도 하고 뭐 모노레포 형식으로 관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모듈별로 어떤 맥락에서 이 모듈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로 이 모듈을 정의했는지까지 그 룰즈에 다 정해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다국어 지원에 대한 가이드도 적어두고,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 역시 그 커서 룰즈에 정의해두면 제가 매번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른 분들 다들 얘기해 주시는 게 이 커서 룰즈의 의미가 시스템 프롬프트의 역할을 한다고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커서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스템 프롬프트 역할을 해서 이 시스템,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이해하는 배경을 그 커서 룰즈에 적어두면 개발하는데 일관된 코드를 생산하는 데도 유리하고 서비스 개발 속도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마치 저희가 똑똑한 신입사원을 받아서 이 신입사원을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인수인계를 위한 온보딩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상 깊었고, 저도 회사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문서한다 생각하고 커서 룰즈를 좀 잘 꼼꼼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서가 그 코드 생성 도구 그 이상으로 많이 쓰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인덴트라는 팀의 발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MCP를 활용해서 테스트 자동화, 그리고 애초에 유지 보수 자체를, 그러니까 유저가 CS를 넣었을 때 이 CS에 대한 개선 자체를 MCP와 이 커서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는 걸
봤는데요. 플레이라이트라는 MCP를 이용해서 유저의 어떤 문의사항 그리고 안 된다고 제보했던 내용이 형식에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제가 티켓을 만들게 되면 이슈 티켓을 땄을 때 딱 그 티켓을 그대로 커서에게 주니까 커서가 이 티켓을 읽고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이 역시 이제 커서 룰즈에 제대로 된 시스템 프롬프팅을 해두면 이 티켓의 내용만 딱 읽고 실제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테스트해보고 그 상황을 재현한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 MCP와 커서만을 이용해서 해결하더라고요. 실제로 코드까지 개선해서 완성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커밋까지 하는 거를 보고 되게 물론 어떤 제한된 조건을 재현한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화 도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서화 도구로 커서를 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로켓펀치 사례인데 로켓펀치가 이제 커서에게 굉장히 오래된 10년도 넘은 이 코드에 대한 이해를 도와달라고 커서에게 부탁을 해서 커서가 그 뭐 예를 들면 DB 컬럼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싹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이 코드의 배경을. 그래서 이걸 또 문서화 형태로 해서 글을 하나 작성해서 이 레거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일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가 코드 생산 도구가 아니라 자동화 도구이면서 또 문서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도구로도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유메타랩이라는 회사의 사례였는데 유메타랩 같은 경우는 어, 팀에서 각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 하기 위해서 바로 커서로 그 자리에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되겠네라는 합의를 바로 그 자리에 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커서가 코드 생산 도구를 넘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뭐 볼트나 뭐 V0 같은 프로토타이핑 툴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미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마스터 도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의 다양한 활용 사례, 커서가 코드 생성 도구 그 이상으로 쓰이는 사례를 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되게 여러 그 발표들에서 나타난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특히 캐럿이란 팀과 유메타랩의 사례가 좀 인상 깊었는데 캐럿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의 엔지니어가 4개의 기능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게 느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기획, 그리고 디자인, 개발, 그리고 릴리즈까지 이런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각의 역할이 하나씩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3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기획을 뭐 이렇게 어떻게든 같이 한다고 해도 최소 2명이 필요하죠. 디자인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디자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고 개발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병렬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의 피처를 온전히 담당하는 그러니까 2명이 있으면 하나의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둘이서 동시에 하나씩 맡아서 2개의 기능을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기능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업무의 방식 예전에는 직렬로 서로가 이렇게 일렬로 서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레인에 서서 각자 하나씩 기능을 뽑아내는 어떤 병렬로 일하는 방식으로의 업무 변화 방식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AI 그 자체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지만 이 커서라는 도구를 강력하게 썼을 때 더 많은 일을 개인이 해낼 수 있고 슈퍼 개인이 될 수 있고 그 개인이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70명, 거의 100명 가까이가 그 자리에 모여 계셨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을 메이저로 하지 않는 분들도 커서를 활용해서 저마다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커서라는 도구, 이 도구가 변화시키는 우리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개발자로서 도태되는
않기 위해서 또 이 시대를 더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 커서라는 도구를 잘 익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코드가 개발자의 전유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역시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커서 공동 창업자가 그 기조연설에서 보내준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어떤 개발의 민주화, 코드 작성하는 것의 그 어려움 그 자체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게 점점 실현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런 한국에 커서 코리아라는 이름의 제대로 된 커뮤니티가 하나 생겼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지켜보면서 커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바라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이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 창업자인 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서 유저로서도 되게 커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 같아서 어, 커서 코리아 그리고 커서 미덥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참여해서 우리의 개발 생산성,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함께 강화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주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커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